학령기, 그러니까 아까 학년 전기였고 이제 학령기입니다. 아이가 6살부터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였나 봐요. 초등학교부터 한 중학교 1학년까지. 하여튼 학령기입니다. 자녀들의 사회화 확실히 일어나죠. 그리고 학업 성취 격려. 네, 맞아요. 그리고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전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5번 보시면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의 확립. 그래서 집안에 없는 가훈을 부랴부랴 만들기도 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 숙제로는 뭐 할머니 이름 알아오기, 할아버지 이름 알아오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전통에 대해서 점점 전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이때 아까 제가 학년 전개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라고 표현했고요. 이때 다시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이때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학령기 아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래서 이 아이가 큰 아이가 13살에서 20살, 그러니까 중학교를 넘어가서 이제 뭐 대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20살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자, 이때는 일단 성숙한 청소년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모로부터의 해방감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이때 또 부모도 성숙한 부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직업이 또는 수입이 안정화돼야 돼. 근데 이때 이제 아빠가 회사로부터 잘렸어. 그럼 이제 굉장히 집안이 불안해지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성문제에 대처를 해야 돼. 뜬금없이 아이가 엄마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의 성문제 대처를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충돌에 대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가 뭐 차를 끌고 나간다거나 오토바이 사고를 난다거나 아주 이런 사고가 많은 시기가 청소년기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진숙입니다. 큰 아이가 출가를 해. 이때 출가를 할 때는 뭐 결혼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대학이 서울로 됐어. 그래서 집을 떠나기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아이가 가서 그 다음에 모든 자녀들의 출가할 때까지가 진숙이. 그러니까 가족이 1명, 2명 떠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 진숙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고. 자, 물론 거기 보시면 취직, 군입대, 대학 입학, 결혼 등으로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예전에 꽉 차있던 집안이 한두 명이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만날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만나 우리 그 학교에서도 특히 남학생들 보시면 이제 대부분 지방에 있다가 이제 학교도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너 집에 몇 번이나 가? 방학 땐 가니? 그랬더니 방학 때도 안 간대요. 그럼 집에 도대체 몇 번 가? 했더니 1년에 한 번? 가서도 한 하루나 이틀 있다 간대. 그래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만나게 돼. 이럴 때 대화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대화가 거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1차적인 관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전이돼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막 말 그대로 싸 돌아다니고 싶어 하고, 아빠는 회사 끝나고 오면 방바닥에 걸레를 들고,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전이가 되는 시기가 요 시기고, 요때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당뇨가 생긴다거나 하여튼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게 진숙이 가족. 이제 중년기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빠가 회사를 다닌다면 아빠가 은퇴할 때까지 결국 집안에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빈둥우리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세대, 구세대 간의 친족 결속력이 유지돼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딸, 아들이 결혼해서 나갔어. 그리고 나면 거기 또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과 지금 가족 간의 결속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흥미의 개발과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딱 둘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둘이 남았을 때 어색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부부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되는 게 이 시기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노년기입니다. 은퇴해서 양쪽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자, 은퇴를 했습니다. 당장 은퇴니까 월급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제 수익 감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이때 만약에 배우자가 죽었어.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가 요 시기. 그래서 이 발달 단계, 가족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큰 충격이 이거라면서, 배우자의 죽음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 배우자가 죽으면서 자기 몸도 쇠퇴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가 요 노년기. 이러다 보니까 동년배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예, 그 발달 가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관심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가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겪어 왔잖아요. 그런 게 좀 감이 잡히시고, 아, 이거는 요 시기에 있겠구나, 이건 요 시기에 있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혹시 여기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진수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중년기까지. 노년기 때는 아니겠지. 아, 노년기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려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진수기에서 중년기까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시기가 진수기, 중년기 가족이겠구나라는 것도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